신권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갈 만한 그런 물건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셔리형TV 구독자 여러분들, 절대 신권은 안 된다 지금 말씀드리고, 한번 올라가서 이제 물건 살펴볼게요. 그때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것보다 더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진짜 평당 200만 원 꼴이면은 지어져 있는 공장이 이 동네에서는 이런 스펙의 이 정도 연식 절대 200만 원 주고는 못 사거든요. 대표님, 혹시 오늘은 어떤 물건을 보러 오신 건가요? 오늘 제 뒤에 보이시는 저기 공장 있죠? 저 공장을 보러 왔는데 경매로 나온 물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물건은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장안면 중에서도 이제 조암 IC 주변에 석폴이나 수촌리나 아니면 그 옆에 주곡리, 금일리 이런 식으로 이제 IC 근처에 공장들이 많이 밀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촌리 이 동네도 그런 동네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이라 한번 보러 왔죠. 혹시 이 물건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표님? 감정가 기준으로 17억 6천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계기구는 지금 감정가에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건물과 토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17억 6천만 원 정도 감정이 돼서 나온 경매 물건이고, 지금 아직 유찰이 안 됐기 때문에 신권에 지금 시작을 하는 물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당 얼마예요? 평당 그렇게 하면 한 290만 원 정도 꼴 되거든요, 신권 기준 했을 때.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신권 지금 290만 원 평당가면은 이거는 무조건 유찰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이 동네에서 요 정도 입지, 요 정도 이제 2차선 국도에서 들어오는 이면도로의 거리, 그다음에 올라가서 보시겠지만 건물의 연식이나 특징이나 마당의 배치, 건물 배치, 마당의 활용성, 이런 게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신권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갈 만한 그런 물건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셔리형TV 구독자 여러분들, 절대 신권은 안 된다 지금 말씀드리고, 한번 올라가서 이제 물건 살펴볼게요. 근데 제가 미리 경매 정보지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 유찰이 한번 돼도 우리가 30%씩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한 차례 유찰되면 12억 3천만 원입니다. 평당가 203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번 유찰이 되면 그때는 평당가가 203만 원이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것보다 더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진짜 평당 200만 원 꼴이면은 지어져 있는 공장이 이 동네에서는 이런 스펙의 이 정도 연식 절대 200만 원 주고는 못 사거든요. 거의 뭐 토지 평당가만 우리가 공장 인허가 무난하게 받을 수 있고, 그냥 입지적인 거나 진입하는 여건이나 이런 게 노멀한 그런 물건들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보이시는 이런 땅들 있죠, 이런 땅이 만약에 그런 공장을 개발하기 좋은 땅이다 이러면은 100만 원 보통은 중반에서 후반대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 원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제 이 공장이죠, 이 공장이 평당 한 차례 유찰돼서 203만 원 꼴이 된다? 절대 유찰 안 돼요. 그때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2회차에는. 자, 일단은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공장이니까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물건지 앞에 도착을 했고, 여기 보이시는 여기가 입구예요. 여기가 입구인데, 우리 먼저 공장 들어올 때 이 도로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 정도면은 무조건 6m 이상은 나와요. 제가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일단 1m 보폭을 딱 세팅을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인간 지표계이기 때문에 6.땡땡m, 적어도 6m는 지금 나오는 도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평수 공장 쓰기에는 6m의 이 정도 진입 조건이면은 진입로는 괜찮습니다. 진입로는 괜찮은데 여기 경매 정보지를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이 물건이. 그게 뭐냐? 첫 번째 문제, 도로 평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 토지 면적이 606평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공장의 본부지, 공장 용지가 500평이고 나머지 106평이 도로 지분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공장 물건에 비해서는 도로의 평수가 좀 많이 넓은 축에 속합니다. 도로 지분율로 따졌을 때는 한 17%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실무에서 얘기하는 적정한 도로 지분율을 훨씬 초과한 범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매물건 가치평가를 할 때도 도로 지분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점을 경매 입찰가 산정이나 나중에 이 공장을 매매를 한다 했을 때도 반드시 기억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일단 도로의 입구를 봤을 때는 입구는 이 정도면은 여유가 있거든요. 생각보다는 넓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는 좀 넓어서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건물 층고는 첨화선 기준 했을 때 9m 정도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평수에 이 정도 높이면은 상당히 뭐 층고로 인한 활용의 제약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소유자분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가서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이렇게 폐기물 같은 것도 좀 쌓여 있고, 사용 승인이 2017년이기 때문에 10년은 채 안 된 한 7년, 8년 정도 된 물건인데, 이게 판넬의 어떤 훼손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보여요. 밖에서도 좀 찌그러져 있는 부분이나 조금 깨져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보이고 있고, 마당 한켠에는 컨테이너 이렇게 들어가 있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공장을 사용 중이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안에도 지금 아무도 안 계세요. 지금 마당은 저희가 흔히 보는 이렇게 아스콘 포장 마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바람 불거나 이럴 때 좀 흙먼지나 모래먼지 이런 게 많이 날리긴 하는데, 그래도 뭐 사용상에는 크게 지장은 없죠. 그리고 제가 이제 현장 와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우리가 건물이 요게 지금 170평 정도 되는 공장 건물인데, 저쪽이 이제 우리 주 출입구잖아요. 저기에서 들어왔을 때 건물이 이쪽에 딱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 오른편에 있었으면은 입구에서 들어와서 마당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저쪽 땅이 이제 보강토 공사를 통해서 들어 올린 땅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원 땅이 아니죠. 그래서 이 170평이나 되는 건물을 저쪽 이제 쌓은 흙 위로 올려서 시공하기에는 이제 파일 시공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물을 이쪽 왼편으로 좀 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출입구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꺾어서 마당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사용상에 불편이 없으신 분들이면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점이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건물 배치, 마당의 구조 이런 물건에서는 조금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요거는 상대적인 거니까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실사용자 대표님들이나 이 부분은 내 사용성에 있어서 내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여기에 지금 문이 하나 달려 있거든요. 이게 안쪽에 공장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문이에요. 조금 특이하게 이제 요런 문, 쪽문, 유리로 된 쪽문이 하나 있고, 옆에 행거도어 5m짜리죠. 높이가 좀 높아요. 행거도어가 좀 고장이 나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약간 탈착이 돼가지고 조금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나중에 만약에 낙찰을 받으시는 분께서는 좀 수리를 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근데 저 같은 서민 투자자들은 이렇게 비싼 금액의 물건들은 솔직히 꿈도 못 꾸는데, 저희 같은 서민 투자자들에게 맞는 물건이라 이런 걸 좀 소개시켜 주시면 안 되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장 물건이 오늘 좀 10억 후반이니까 이게 조금 싼 거 없냐, 저렴한 거 없냐, 요 질문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장 경매 물건을 이렇게 보다 보면 사실 뭐 4억대, 5억대, 6억대 이렇게 금액이 조금 소형으로 나오는 물건들이 사실 많이 좀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경매로 나올 위기가 생기면은 소형 공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소유자분들이나 채무자분들이 처분을 좀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금액이 작으니까 처분의 용이성이 좀 좋은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10억, 20억, 30억 금액이 올라갈수록 채무 금액도 많고 등기부 등본 자체가 여러 가지 뭐 근저당이나 가압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일반 매매 시장에서 금매 물건으로 좀 처리하기가 사실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매수자나 매도자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경매에서 만나보는 공장 물건들이 대체적으로 금액대가 좀 큰 게, 제가 이제 뭐 10매덕, 20매덕, 30매덕 이런 물건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소형 4억짜리, 5억짜리, 6억짜리가 이런 경기도 수도권 내에서는 실제적으로 좀 진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비싼 것만 가져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대표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봤던 물건 장점과 단점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물건의 장점. 자, 일단은 주변이 공장 지대이기 때문에 여러 공장들이 많이 몰려 있죠. 그래서 밀집 지역이라는 점, 그러면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운영에 관련된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공장을 실사용하기는 편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속도로가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래서 서해안 고속도로의 바란 톨게이트, 그 다음에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조암 톨게이트, 이 두 군데를 한 10분 정도면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이 동네가 공장이 많다고 그랬죠. 출퇴근 시간에는 차들이 너무 많이 막히기 때문에 10분 안에 절대 못 들어가요. 밀리니까. 대신 이제 러시아워가 없다, 안 밀리는 기준으로는 서해안고속도로 10분, 평택시흥 고속도로 10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장점이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 물건의 위치 자체가 저기 앞에 2차선 국도에서 이렇게 지금 이면도로를 타고 들어왔잖아요. 이 거리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도 주변에 공장들이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딴 데로 들어간다, 좀 외진 곳으로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공장들이 다 이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변이 이렇게 다 공장이기 때문에 사실 좀 외진 지역에 있는 공장이다, 이런 느낌이 없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물건지 앞에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 공장들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도 좀 이 지역이 활성화가 돼 있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투자자 입장이나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선택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조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런 게 좀 장점이다. 대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지분율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상대적인 거긴 한데, 보통 여기 장안면 수촌리나 요 밑에 독정리 이쪽 동네에 이제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직원들을 채용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동탄이나 오산, 수원, 광명, 시흥, 안산, 군포 뭐 이런 도시권에서는 화성 서쪽에서 내부로 좀 더 들어와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토지의 값도 싸죠. 공장 값도 싸죠. 그거는 좋아요. 근데 대신 도시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근처에 공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직원을 그때그때 뽑아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렵다, 이 동네가.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한둘은 아니에요. 조금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대표님들은 항상 수원이나 동탄, 오산 아니면 저기 화성 북쪽 끝으로 도시 쪽으로 좀 계속 공장을 좀 사서 이전을 하시려는 그런 꿈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의 경매 물건이 위치한 이 장안면 수촌리 이 동네도 엄연히 공장들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는 맞는데 상대적인 입지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동네다. 이 점을 우리가 공장을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든 공장을 실사용하시는 실사용자분들이든 좀 염두를 하시고 가격에 반영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괜히 물건 보시고 마음에 든다고 오버슈팅 하지 마시고 적정하게 가치 판단하시고 장점과 단점 잘 버무려서 평가해 보신 다음에 투자 여부와 실사용 여부, 입찰가 산정 이런 거를 좀 신중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물건 소개 잘 들었고요. 저희 구독자님들한테도 좋은 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셔리형TV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공장 투자, 토지 투자, 공장 개발, 공장 경매, 공장을 베이스로 한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항상 제가 경매 물건 분석할 때마다 당부드리는 말씀인데, 물건 좋아 보인다고 절대 우리가 오버슈팅하면 안 됩니다. 물건에 대한 정확한 금액 판단, 가치 판단 이거를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할지 말지, 그 다음에 할 것 같으면은 얼마를 써서 낙찰을 받을지 이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말씀은 오버슈팅 하지 말자, 적정한 가치 판단 잘 하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